1977년 RTV 아시안 콘테스트. 이 해당 콘테스트에는 이제 갓 20살의 한 청년이 그 해당 무대에 서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 젊은 청년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대중들의 예상이 무색하게도 이 콘테스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돼요. 네, 그는 바로 레슬리 청, 바로 장국영이었죠. 중화권뿐 아니라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도 수많은 팬과 인기를 구가했던 그였지만 2003년 4월 1일이었죠. 만우절이던 그날, 거짓말처럼 갑자기 하늘에 별이 된 남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물이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였기에 갑작스런 그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의혹들이 남아있는데, 이제는 그가 떠난 지도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그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막강하죠. 1980년대와 90년대 중화권을 넘어 아시아의 최고 스타 중 한 명으로 군림했던 그의 이야기, 장국영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아시아 콘테스트를 계기로 홍콩 연예계에 발을 들이지만 기대와는 달리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가 스타로서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건 1982년 화성음반으로 소속사를 옮기고 난 후부터였죠. 가수와 배우 모든 분야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며 지금까지도 홍콩을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로 남아있는데, 이렇게 화려했던 연예계 생활과는 달리 그의 개인사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어둡고 불행했죠. 1956년 9월 12일 당시 영국 지배하에 놓여있던 홍콩의 구룡반도에서 부유한 집안의 10남매 중 가장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가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직물업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누렸는데, 그 덕분에 어린 시절 그는 남부러울 거 없는 부유한 환경 속에서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가정에 소홀했고 얼마 안 지나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가장 막내인 탓인지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관심 밖에 있었다고 하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유모의 손에 자랐고, 그에게 있어 유모는 사실상의 엄마이자 친구였던 셈이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겉보기에는 풍요로운 환경에서 유년기를 보낸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었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따로 살았고, 실질적으로 그를 돌본 건 그의 유모였던 거예요. 그가 훗날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나는 일주일에 토요일 밤에나 어머니를 볼 수 있었고, 아버지는 명절에나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는 정도였으며, 우리 가족이 모인 가장 긴 시간은 36시간에 불과했다. 그리고 형제들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의지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하죠. 가장 큰 누나인 장록평과는 무려 17살 차이가 났고, 그나마 가장 막내 형조차도 그와 8살 차이가 났다고 하죠. 이런 단절된 환경은 그로 하여금 정서적 결핍과 불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는데, 이미 배우가 되기 전부터 그는 충분히 외로웠던 셈인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외적으로 보면 그는 이런 정서적 결핍으로 완성된 배우였는데, 그의 이런 불우한 배경들이 훗날 그의 연기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큰 영향을 준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셈이죠.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에 붙인 장활에는 당시 홍콩 양복업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 중 하나였던 말론 브란도나 공포 스릴러 영화의 대가였던 영화감독 알프레도 히치콕 같은 거장들조차도 당시 장활의 가장 대표적인 단골 고객일 정도로 그 명성이 대단했는데, 이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헐리우드의 거장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 바람에 자연스럽게 서양의 문화를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학창시절 그는 장난도 심하고 굉장히 짓궂은 성격이었는데, 한 번은 이와 비슷한 일로 교사와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학을 당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3월달이었어요. 이때 일을 계기로 그는 매년 3월에서 5월까지는 자신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고 했죠. 여담으로 먼 훗날 그 일 역시 3월에서 5월 사이였는데, 물론 그가 이걸 예견하고서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그는 학교 생활에 점점 적응을 하지 못했고, 불미스러운 일로 정학도 빈번하자 학업 성적까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중학교를 다니던 1969년 그는 고민 끝에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건 유학이었어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거였죠. 어릴 적부터 외로움을 잘 탔던 그였지만 의외로 영국 유학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는데,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접한 서양의 문화는 그를 매료시키기에 아주 충분했고, 마침 영국이란 나라는 그런 서양 문화의 별천지였던 곳이죠.
그는 무려 7년이란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게 돼요. 그렇게 영국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많은 문화를 배우고 접하게 되는데, 특히 여가 생활로 밴드 공연이나 바에 가는 걸 즐겼다고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즐긴 것만은 아니고요.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의류 쪽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뛰어난 성적으로 영국 리즈 대학교 방지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한 지 1년 만인 1976년 홍콩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아버지 장화래가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내용이었죠. 결국 장국영은 학업을 중단하고 홍콩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당시 그가 홍콩으로 귀국한 건 단순히 아버지를 뵙기 위한 것일 뿐 학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 대신 홍콩에 남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 장화래가 그에게 남아달라는 부탁을 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사실 그도 차마 병든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학업을 포기한 채 아버지의 병수발을 본인이 직접 하게 되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나 아버지의 병세가 어느 정도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그는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그동안 그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는데, 영국 유학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의 심적 변화에도 커다란 역할을 했어요. 물론 기존의 정서적 결핍이 사라졌다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영국 유학 이전에 그는 무척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반면, 영국에 머무는 동안 그는 그곳의 세련되고 화려한 문화를 접하고 배우면서 동시에 타지에서 독립심과 자립심까지 익히며 점점 자신감을 찾았던 거예요. 이제 그의 모습에서 예전의 외로움으로 인해 자신감 없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영국에 처음 발을 들일 때만 해도 그는 연예인이 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영국에서 그를 가장 매료시킨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악이었어요. 그에게 있어 유학은 단순히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장국영 그가 홍콩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했는데, 청바지 영업사원을 비롯해 심지어 법률사무소 직원까지 여러 직종을 거쳤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가 정말 열심히 한 취미생활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밴드 활동이었어요. 바로 음악이었는데, 이때 그는 자신의 친구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돼요. 그건 당시 RTV에서 주최하는 1977 아시아 콘테스트에 참가해보라는 제안이었어요. 실은 이건 장국영의 노래를 좋아했던 친구가 그를 대신해서 신청서를 내준 건데, 이게 무척 갑작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는 이를 수락합니다. 물론 당시만 해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참가를 한 것이겠지만, 이 선택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게 되죠.